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조선시장에도 전이된 장기 불황. 세계 최정상의 국내 조선업계도 한동안 고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 첨단 기술력으로 매진한 그 바닷길에 다시 힘찬 백고동이 울리고 있다. 이제 고부가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극심한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조선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낸 고부가가치 선박, 그 무궁한 미래를 항해한다. 지난해 선박 수주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국내 조선업계. 총 1,600여 CGT로 장장 5년 만에 최고치다. 금액으로는 세계 1위, 수주량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 총 411억 달러 규모다. 전년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약 35%, 수주량 기준으로는 99%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수주 잔량 상위권도 국내 조선 빅3가 휩쓸었다. 현대중공업이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3위를 차지했다. 빅3 조선업체 모두 연초에 세운 수주 목표를 채우거나 초과 달성했다. 2000년대부터 매년 글로벌 왕좌를 지켜온 국내 업계로선 이 같은 성적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전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수주량은 2위에 그쳤지만 금액 기준은 1위에 오른 점이 주목된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눈에 띄는 변화는 전 세계 발주량이 증가한 점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이 전년 대비 92.4% 증가했다. 발주량의 증가는 업황의 개선을 방증하는 것일까? 워낙 리먼 사태 이후에 5년 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조금 그 터널을 좀 빠져나가는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 업계에 따르면 장기 불황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선박의 가격을 지수화한 선가지수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중반부터 오름세를 보인 성가지수가 1월엔 135를 기록했다. 2012년 말 바닥을 찍은 이래 최고 수준이다. 향후 발주량 추이도 긍정적이다. 올해 전 세계 조선시장의 발주량이 9,350만 CGT에 달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2012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나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엔 이견이 없지만 아직 완연한 회복세로 보기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전방 산업인 해운업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지속된 실적 악화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떨어졌다. 해운 시황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물량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요. 발주량이 늘어난 보다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해운업계의 상선 교체 시기와 맞물린 점,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한 점이 꼽히고 있다. 어쨌든 수요가 늘면서 실적이 증가한 요인은 있다. 그러나 발주량의 증가로 모든 게 설명되진 않는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해 수주 물량의 현황을 들여다봤다.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휩쓸며 수주량 1위에 오른 중국.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특별한 건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중심으로 수주에 나선 덕분이었다. 그렇다면 국내 업계는 어떤 모습일까? 다행히도 그 해양 플랜트였던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력이 갖추고 있는 저희들 조선 산업계에 있어서는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친환경 선박 쪽에는 꾸준히 이렇게 발주가 돼서 거기에 올인을 했고 그랬다. 발주량 증가라는 호재에다 친환경 선박 같은 고가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대거 수주한 결과였던 것이다. 국내 업계는 이 같은 차별화 전략으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일본의 엔저에 맞서왔다. 고가의 선박과 고부가가치 선박은 미묘한 경계가 있다. 고가의 선박을 충분히 건조 경험을 거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게 이제 충분히 고부가치 선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그 단계에 올라선 거고, 중국은 이제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선이란 톤 대비 선박의 성과가 높은 선박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엔 LNG선, LPG선 같은 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선박,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등이 포함된다. 해양 플랜트 시장에는 해양 지반을 뚫는 드릴십과 FPSO와 같은 석유 생산 저장용으로 나뉘며 여기엔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
이 모든 고부가가치 시장을 국내 업계가 거의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 한국의 선박 제조 기술은 세계 1등이에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초대형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실현. 불황 속에서도 글로벌 업계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 고부가가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해양 플랜트의 경우 석유 같은 최고의 에너지원 개발에 투입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최근 해양 플랜트보다 더 높은 성장성으로 각광받는 것은 LNG선과 LNG FSRU. 근래 국제사회 화두로 떠오른 쉘가스와 쉘오일이 그 흐름에 있다. 이들 자원은 그동안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이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발 쉘 혁명을 계기로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유엔은 쉘가스와 오일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쉘가스 매장량은 현재까지 확인된 전통가스 매장량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는 향후 60년간 쓸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LNG선과 LNG FSRU는 그게 이제 셰일 가스의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그걸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서 LNG선 수요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LNG FSRU는 이제 해상에 떠서 그 LNG를 기화시켜서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동시에 같이 수요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작년에도 LNG선과 LNG FSRU 등을 대거 수주했다. 지난해 발주된 LNG선 32척 가운데 26척, 드릴십 10척 가운데 8척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그린십 열풍도 미래 고부가가치 시장을 이끌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 제조에 관한 친환경 규제를 강화했고 작년부터 본격화됐다. 글로벌 선박 시장이 그린십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질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선박 시장으로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연료비는 낮으면서 더 빨리, 더 많이 화물을 나를 수 있고 공해 없는 기술이 탑재된 친환경 선박이 그것이다. 그린십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도로 하고 있는 고부가치선 시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범용 선박들도 다 그린십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직면한 조선업계. 그린십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까지 약 20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것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다. 그린십 기술력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는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린십의 필수 요소다. 이미 국내 업체들은 친환경, 고효율 선박 기술 개발에 치중해왔고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 친환경 선박은 한국이 굉장한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박의 설계 기술이 선형을 아주 최적으로 만든다든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고부가가치선을 지으면서 쌓고 있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국내 빅3는 다양한 친환경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최고 조선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중공업. 2012년 11월 개발한 이중연료 엔진 패키지가 그것이다. 배기가스를 줄이면서 디젤 엔진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모든 상선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3월엔 G타입의 친환경 선박 엔진을 덴마크 MDT사와 공동 개발했다. 기존 엔진 대비 7%의 연비가 향상되고 그만큼의 유해가스는 저감된다. 현대중공업은 특허 출원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인다. 조선해양 부문 중에서도 친환경 고효율 선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생산 설비인 FLNG와 LN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 그리고 연료 공급 시스템 등에 집중돼 있다. 이들 선박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을 뛰어넘는 고부가가치 선박들이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친환경, 고효율 기술 개발과 연계한 특허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선박도 국내에서 선정됐다. 그 주인공은 삼성중공업의 액화 천연가스 제기화 선박 LNG SRB. 같은 해 건조된 2,600척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다. 2010년 덴마크에서 열린 제7회 그린십 테크놀로지에서 그 영예를 안았다. 향후 조선 시장을 주도할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으뜸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2010년부터 녹색 경영을 선포하며 친환경 고효율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70% 감축한 친환경 선박 개발과 녹색 사업장 실현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세계 조선업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며 녹색 경영을 선언한 곳은 삼성중공업이 처음이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최적 선형 설계, 저온 연소, 친환경 기자재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세부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기술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탄생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머스크 맥키니 몰러호. 세계 1위 선사 덴마크 머스크가 발주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이다. 18,000여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 경제성,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시켜 트리플 E 선박으로도 불린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과 덴마크의 이노베이션 협업의 상징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장치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 차세대 선박으로 각광받는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업계 최초로 친환경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며 상생 경영도 펼치고 있다. 차세대 친환경 천연가스 선박의 저변을 넓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핵심 기술력을 앞세운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 빅3의 수주 행렬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조선사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시추선 등 40여 척의 선박 건조 작업이 한창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컨테이너 2만 개를 실을 수 있는 차세대 초대형 컨테이너선 설계 능력을 갖췄다. 이러한 입지를 증명하듯 연초 실적도 고무적이다. 먼저 유럽에서 31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현대중공업의 1월 수주 실적으로는 10년 내 최대 규모였다. 이어 벨기에에서 초대형 가스선을 수주했고 미국과 노르웨이에선 각각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과 가스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도 체결했다. 향후 현대중공업은 LNG를 사용해서 연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선박 수주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것은 성가가 20%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래형 선형 개발도 한창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 블록을 대형화하고 용접 자동화율도 높여 생산 원가를 한 단계 절감할 계획이다. 최근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조선소는 LNG 운반선, 그리고 드리십, FPSO,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그린 특수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플랜트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해서 세계 시장을 잘 선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드릴십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지난해는 세계 최초로 부유식 LNG선을 바다에 띄우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설비 진수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수립했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연초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FLNG 수주를 따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LNG로 액화해서 저장 하역하는 해양 플랜트 설비다. 발주사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국영기업인 페트로나스로 말레이시아 가스전 개발에 투입되는 두 번째 설비다. 앞서 유럽에서는 6,2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FLNG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건조부터 진수까지 긴밀한 협력과 완벽한 품질 및 안전, 그리고 철저한 공정관리는 고객사의 신뢰를 얻고 있다. 세계 오일 메이저들은 해양 플랜트 FLNG를 이용한 가스전 개발에 적극적이다. 그만큼 삼성중공업은 향후 관련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가는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사실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호를 극복하고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쉐빙 LNG선.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올 초 총 50억 달러에 달하는 쉐빙 LNG선 수주를 시작했다. 일단 러시아 국영선사인 SCF그룹과 LNG선 수주 계약을 성사했다. 이번 수주가 주목을 끄는 건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데 있다. 총 사업 규모만 최소 180억 달러에서 최대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쉐빙형 LNG선은 최대 16척으로 발주 규모만 5조 원을 훌쩍 넘는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쟁 끝에 그 첫 단추를 꿰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16척 모두를 수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의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8척도 수주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양한 선종에서 골고루 경쟁력을 갖춘 균형 잡힌 영업력을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종 수주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강점을 지닌 해양 플랜트뿐만 아니라 친환경 대형 선박 등 상선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잠수함과 군함 등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확장에도 대비하고 있다. 업계를 선도할 첨단 방산기술 연구를 위해 군함 전문 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으며 학술 교류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해양 전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조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연초부터 잇따라 수주하는 계가를 올리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 올해 목표 수주액도 대폭 상향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보다 5%가량 높은 250억 달러를 내세웠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수주액보다 10%가량 높여 잡았다. 고부가 기술력과 높은 기술 격차로 조선 강국의 위상을 높인 국내 조선업계. 우리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 기간 우위를 점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적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경쟁국과의 승부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글로벌 조선 시장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이른바 삼국지를 펼치고 있다. 수주량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곳은 중국. 전 세계 발주량의 약 41%를 수주했다. 우리는 33%, 일본은 14%를 기록했다. 즉 전 세계 수주량의 90% 가까이를 한중일 세 나라가 점유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인 셈이다. 국내 업계는 2000년대 일본을 추월했고 일본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하기엔 주력 선종도 다르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주목할 상대는 바로 중국이라고 말한다. 중국, 한국, 유럽, 일본 네 나라가 가장 강력한 그러한 선도주자라고 보지만 그중에 중국과 한국이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은 계속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중국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중국은 범용 선박 기술을 확보한 저가 수주로 수주량에서 우리를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야기하면서 국내 업계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중소업체들의 경우 잇따라 쓰러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차별화된 상황이라서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위협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벌크선이라든지 범용 선박들을 주로 이제 건조하는 조선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그런 경쟁 상대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둘째, 중국 업계도 고부가가치 기술력 확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고부가 선박과 부품, 설비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셋째,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박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조선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헤비테일 대금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 방식은 선주가 배를 인도받을 때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제작 비용을 업체가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실제 사채를 조달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는 조선업 발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게 개별 기업에서 금융을 갖다가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금융 지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정부는 현재 2조 5천억 원 규모의 선박 금융 지원 등 지속적인 정책 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선주가 돈을 빌려서 사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선박 금융이 중국이 왜 선박 금융을 굉장히 강화시키냐면 선박 금융을 함으로써 선주들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그게 굉장히 부족한 거죠. 중국 정부와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해양 설비의 기자재 국산화율이 20% 내외라는 점도 과제다. 해양 설비의 기자재는 제조 원가의 50% 내지 60%를 차지하는데 발주 측의 선택이 중시된다. 대부분의 오일 메이저들은 안전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기자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때문에 국내 업체가 핵심 기자재를 만들더라도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다. 또한 국내 업계는 상선 시장의 설계 경쟁력은 높지만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는 기본 설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과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LNG 운반선을 발주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화물창이라든지 그동안 국산화율이 다소 미흡했던 그런 기자재가 탑재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 해운사, 그리고 조선사, 기자재 업체 간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기술을 지키는 일이다. 조선업은 기술 개발에 평균 10년 이상 걸리고 20년 정도 기반을 닦아야 하는 산업이다. 그만큼 노하우가 유출되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조선 시장을 이끌 주체는 바로 사람, 전문 인재다.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좀 가급적이면 그 특성화된 교육, 기자재면 기자재, 설계면 설계, 굉장한 고급의 연구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을 만드는 특성화된 교육을 제시할 그러한 방향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자재 국산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설계 역량 강화, 연구 인프라 확대, 그리고 중소조선소 경쟁력 제고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또 하나,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이 있다.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만든 배로만 운송하게 하는 국수, 국조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기술력은 우위지만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장기적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업을 하다가도 그 국수적인 이유 때문에 변경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생산성, 우수한 기술력, 그럼으로써 그 가치를 높여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기술 개발밖에는 지금으로 보면 생존의 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떤 대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 최정상의 조선 수출 역사 12년, 세계 정상급 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또 한 번 시장을 섭렵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 더 크고 더 무한한 글로벌 시장 석권을 위한 끝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